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아침은 여전히 평년보다 기온이 낮아 다소 춥겠습니다. 낮부터는 추위가 조금씩 누그러지겠는데요. 다만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은 건조한 대기가 이어지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큰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울진과 영덕, 포항이 어제와 같은 가운데 경주가 0도로 올 가을 최저 기온을 다시 한번 갱신하겠습니다. 출근길에는 든든한 옷차림 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낮 동안에는 맑은 하늘에 17도에서 19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는데요. 어제보다 기온이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오늘 낮부터는 추위가 서서히 풀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다만 낮과 밤의 일교차가 15도 가까이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특히 경주가 19도 차로 20도 가까이 차이가 나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야외 활동하시기 큰 무리가 없겠고요. 당분간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대기는 건조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온종일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과 영덕이 17도, 포항 18도, 경주가 19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구름 조금 지나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16도, 독도 15도입니다. 동해상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맑은 날들이 이어지겠고요. 아침에는 여전히 쌀쌀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동해안에는 후방 지역에는 무장공비 침투를 막기 위한 경계철책이 아직 그대로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대부분 자연경관이 빼어난 곳이어서 자치단체가 관광개발을 계획하고 있지만 군부대가 철책 철거 비용을 떠맡겨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기민 기자입니다. 경북 울진의 바다낚시공원, 빼어난 해안 절경을 배경으로 해상 낚시터와 산책로까지 조성돼 있습니다. 하지만 바닷가를 따라 무장공비 침투를 막기 위해 과거에 설치한 철조망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강원도를 제외한 동해안 후방 지역에 여전히 남아 있는데 울진에만 12km가 남아 있습니다. 울진군은 이 일대에 200억 원을 투입해 안보 탐방로와 레일바이크 등 관광 개발을 추진하려다 철책에 가로막혔습니다. 첨단 감시 장비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군 부대로부터 철거 동의까지 받았지만 문제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라는 겁니다. 무인 카메라를 설치해야 되고 초소도 새로 어떻게 해달라고 그 요구를 다 하니까 그 예산이 50%에는 100억 가까이가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전방 지역인 강원도에서는 국방부가 철거 비용 절반을 부담하고 있지만 후방 지역인 경북의 철거 비용은 모두 자치단체의 부담입니다. 국방개혁 2.0 개혁에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국방부에서 예산이 할당되지 않을까. 그런데 적은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울진군은 해안 군사시설로 인해 오랫동안 개발 제한을 받아온 만큼 철거가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대구 경북발전특별위원회를 확대 구성했습니다. 특위는 민주당 국회의원을 비롯해 허대만 경북도당 위원장 등 대구 경북 8명의 지역위원장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김영건 의원이 맡았습니다. 민주당 현역 의원 중에는 김부겸, 홍일학, 김두관, 안민석, 이재정, 표창원 의원 등이 특위에 참여합니다. 경주 중저준이 방패장이 인근 바닷물 유입에 대비하지 못하고 부실하게 설계됐다는 지적이 수차례 제기돼 왔는데요.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논란이 됐지만 관리부처인 원자력 환경공단은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장미쁜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사 과정에서 하루 수천 톤의 지하수가 뿜어져 나와 준공이 수개월째 미뤄졌던 경주 중저준이 방패장. 방패장이 해안과 가까운 데다 처분 시설이 해수면보다 낮은 지하에 위치한 탓에
방패물 보관 설비가 해수가 섞인 지하수에 부식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안에 있는 방사선 물질이 밖으로 유출된다거나 또는 시설이 부식돼서 최악의 경우에는 이제 이게 붕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벌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급기야 지난 2016년에는 해수의 염소 성분으로 인해 지하수를 퍼내는 배수 펌프의 부식 현상이 발생하면서 배수 펌프를 전면 교체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김무환 당시 원자력안전기술원장은 생각보다 많은 해수가 들어왔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해수 유입의 위험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지만 애초에 바닷물의 무방비 상태로 설계된 탓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방패장 동굴 처분 시설에 해수용 콘크리트가 아닌 일반 콘크리트를 사용했다며 방패장이 해수 유입의 속수무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해수가 좀 침투를 해도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그런 결정적인 답변이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를 가르쳐 주셔야 되잖아요. 예. 방패장을 설계한 한국전력기술도 설계 당시에는 일반 지하수를 기준으로 배수 펌프의 재질을 결정했다고 밝혀 실제로도 해수 유입 가능성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실상 부실 설계가 의심되는 정황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원자력환경공단은 해수 농도가 높지 않아 별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 조사에 의해서 그 지하수 성분을 조사했을 때 전부 담수였기 때문에 담수로 했고 그 지금 염소 농도도 해수 정도의 염소 농도는 아니고요. 담수보다는 조금 많은 정도이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방패장 지하수에서는 여전히 바닷물의 영향으로 700ppm이 넘는 염소이온이 검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백 년 뒤까지 가장 안전해야 할 방패장 처분 시설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군 의원은 최근 5년간 한수원이 원자력안전법 위반으로 19건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이로 인해 75억 원의 과징금을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월성 1호기의 경우 지난 2013년 안전등급 시험 성적서가 위조된 제어 케이블을 사용해 원자로 가동 중지 처분을 받았고 지난 2014년에는 신월성 1, 2호기에서 규격에 맞지 않는 부품을 사용해 과징금 5천만 원을 냈습니다. 이 밖에 한울 1, 2호기는 내진 성능이 떨어지는 전원 공급 설비를 사용해 과징금 7,500만 원을 냈다며 위 의원은 한수원의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부산에서 포항을 잇는 동해 남부선 철도가 영업을 시작한 지 어제로 딱 10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2년 뒤면 이용하지 않을 예정이어서 아쉬움을 주고 있는데요. 폐철도 활용 방안은 아직 미흡합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경주 외곽에 위치한 불국사역. 기적을 울리며 이곳으로 기차가 다닌 지 100년이 됐습니다. 불국사역은 영업 100주년을 기념해 100번째 이용객에게 꽃다발을 전달했습니다. 100번째 손님이 됩니다, 제가.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또 꽃다발도 받고 갑자기 생각도 안 해 꽃다발도 받고 나니까 너무나 가지고 그냥 기분도 좋고 어쩔 줄은 모르겠습니다. 요즘도 하루 무궁화호가 36회 운행하고 21번 정차를 하면서 많을 때는 하루 1000여 명 가까이 이용합니다. 그러나 코레일은 포항 울산 간 복선 전철이 완공되는 2020년에 부산에서 포항을 잇는 동해 남부선과 중앙선 일부를 폐선합니다. 경주 구간에만 17개 역 건물과 72km 선로가 포함됩니다. 다만 한옥에다 역사가 깊은 불국사역과 경주 역사는 철도 문화재로 지정해 보존합니다. 폐선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봄까지 관광벨트를 형성해서 열차가 운행된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교통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주시는 폐역사와 폐선 활용 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년 전 용역을 발주해 불국사역에 문화 아카이브관을 만드는 등 폐역사 활용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경주역은 행정복합타운 및 시상징광장을 조성할 활용 계획이고 나머지 폐선 구간은 굉장히 길기 때문에
다양한 활용 방안을 수립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많이 들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내용이 많아 실제로 추진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기능을 상실할 역과 폐선 철도는 도심지 접근성이 높은 만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철성입니다. 부산지방검찰청은 짝퉁 부품을 수입 정품인 것처럼 속여 국내 원전에 납품한 혐의로 프랑스 모업체 한국대리점 전 영업부장 43살 A씨를 구속 기소하고 선박 수리업체 대표 57살 B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1년 한국수력원자력 영광 한빛원자력본부와 프랑스 모 업체에 비상디젤 발전기 호스 부품 납품 계약을 맺고 B씨에게 하청을 준 뒤 소규모 공업사에게 만든 모조품을 납품해 20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도권 2주택자가 집 한 채를 팔고 농어촌이나 인구 20만 이하의 지방 소도시에 있는 고양주택을 구매할 경우 신규 취득을 인정하자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김광린 의원은 이 법안이 시행되면 사람이 돌아오는 고향을 만들 수 있다며 연내에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호영 기자입니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향주택 더하기 법은 지방 부동산을 살리고 귀향 수요를 늘려 지역 경제를 활기차게 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었습니다. 내용은 수도권에서 2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집 한 채를 팔아 그 자금으로 농어촌이나 인구 20만 이하 지방 소도시에 고향주택을 구매할 경우 2주택 이상 양도소득세 중과세나 장기 보유 특별공제 등의 예외로 하자는 겁니다. 지난달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부총리는 김 의원의 이 같은 질문에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대답해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집 두 채 있는 경우에 한 채 팔아가지고 자기 고향에, 예를 들면 양산에 서울에 있는 사람에서 고향에 집을 샀다 하는 경우에는 정상과세 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는 거. 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뭐 기술적으로 조금 들어볼 건 있습니다만 취지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광림 의원의 고향주택 더하기법은 2008년 고향주택법에 이어 지난해 고향지자체에 기부금을 냈을 경우 10만 원 이하의 특산물 등을 답례품으로 허용하자는 고향기부금법 발의와 함께 고향사랑 3법으로 여겨집니다.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켜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사람이 북적이는 안동, 그리고 고향 물품을 많이 사고 고향에 기부금을 많이 기부를 하도록 해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고향주택 더하기 법이 통과되면 수도권 등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가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피해 임대 등록으로 발길을 돌리면서 매물이 자취를 감추는 부작용도 상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김 의원은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대구 지역의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10월과 비교해 2.5% 올랐습니다. 지난달 경북 지역의 소비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3% 상승했습니다. 농축수산물이 대구에서는 9.7%, 경북에서는 9.4% 올랐습니다. 쌀이 대구에서 26%, 경북은 27% 올랐고 휘발유는 대구, 경북에서 11% 상승했습니다. 구미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이 어제 시민들에게 드디어 개방됐습니다. 9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였지만 뚜렷하게 보여줄 거리도 없고 지난 정부의 치적 사업이라는 논란이 일면서 개관 행사도 없이 임시로 개방했습니다. 한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미시 상모 사곡동 일대에 조성된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이 준공된 지 석 달 만에 문을 열었습니다. 새마을운동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전시물들이 두 개 층에 걸쳐 선보이고 있습니다. 대형 전시용 건물 밖에는 테마청과 교육연구시설인 글로벌관, 새마을운동 리더를 양성하는 연수관이 들어서 있습니다. 부모님 세대에 어렵게 살았던 그런 시대가 있는데 그때를 잊지 말아야 하는 거를 이렇게 잘 해놔서 너무 문을 열긴 했지만 공식 개관 행사도 열리지 않았고 관람객도 적습니다.
운영 주체를 놓고 경상북도와 구미시 사이의 갈등 때문인지 관람객들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이것이 많은 돈을 들여서 개관을 했는데 또 유지비, 운영비가 좀 굉장히 들어갈 텐데 수익성이 맞지 않을까, 수익성이 적장하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고, 그런 면으로서 시민 한 사람으로서 또다시 시민의 세금을 쏟아부어야 되지 않을까. 우선 내년부터 한 해 운영비 21억 원을 경상북도와 구미시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부족한 콘텐츠도 앞으로 보완해야 할 과제입니다. 지금 콘텐츠가 조금 좀 부족한 것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구미시와 협의해가지고 콘텐츠도 앞으로 보강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구미시는 이 테마공원을 시범 운영하면서 생겨나는 문제점들을 보완한 뒤 내년 초쯤 정식 개관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경주시가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에 선정돼 앞으로 5년간 국비 등 250억 원을 들여 도시재생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대상 지역은 원도심 경주역 광장과 성동시장, 황호동 일대이며 경주시는 방치된 건물과 빈정포를 활용해 지역 특화 청년창업 거점센터와 주민참여형 문화광장을 조성합니다. 글로벌 커뮤니티 센터와 푸드마켓존을 만들고 전통시장 오픈마켓과 상인대학을 개설하며 컨텐츠 중심의 소셜 마케팅과 시장 방송국도 함께 운영합니다. 사과 주산지인 청송에서 사과축제가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냉해와 폭염 등의 악조건으로 결실이 만족스럽지 않지만 축제를 통해 수확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성나기 기자가 청송 사과축제장을 다녀왔습니다. 느티나무, 버드나무로 만든 세계에서 제일 큰 사과나무가 관람객을 맞이합니다. 탁구공만한 크기의 사과에서 속이 빨간 사과, 노란 사과까지 크기와 빛깔이 제각각입니다. 다듬이 위에 올려놓은 사과를 방망이로 마음껏 두들기는 사과 난타는 너나 없이 동심의 세계로 돌아갑니다. 스트레스 빵빵 날아갔다고요. 네, 너무 좋아요. 축제에도 참가하고 스트레스도 풀고 너무 행복해요. 한쪽에 마련된 직판장에선 싱싱한 사과를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사과 축제에 들렸더니요. 너무 사과도 저렴하고 맛있어요. 올해는 개화기 냉해에다 여름철 폭염과 가뭄으로 사과 작황이 기대만 못합니다. 곳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수확량이 예년보다 10에서 15%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사과 값은 18kg 한 상자에 4만 원에서 4만 5천 원 선으로 작년보다 조금 올랐습니다. 올해 냉해 등 악조건으로 마음고생이 남달랐던 농민들. 축제를 통해 수확의 기쁨을 함께하고 사과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수확을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의외로 중기에 기온이 좋고 이래서 뭐 이렇든 저렇든 수확을 하고 나니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청송 사과 축제는 대한민국 최고의 축제입니다. 청송으로 오셔서 사과도 저렴하게 사가시고 대한민국 최고의 사과 맛도 보시고 멋진 구경도 하십시오. 올해 14번째 맞는 청송 사과 축제는 체험 행사와 다양한 볼거리, 공연을 곁들이며 오는 14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성락입니다. 오늘 큰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울진과 영덕, 포항이 어제와 같은 가운데 경주가 0도로 올 가을 최저 기온을 다시 한번 갱신하겠습니다. 출근길에는 든든한 옷차림 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낮 동안에는 맑은 하늘에 17도에서 19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는데요. 어제보다 기온이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오늘 낮부터는 추위가 서서히 풀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다만 낮과 밤의 일교차가 15도 가까이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특히 경주가 19도 차로 20도 가까이 차이가 나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야외 활동하시기 큰 무리가 없겠고요. 당분간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대기는 건조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온종일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과 영덕이 17도, 포항 18도, 경주가 19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구름 조금 지나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16도, 독도 15도입니다. 동해상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맑은 날들이 이어지겠고요. 아침에는 여전히 쌀쌀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